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자 이동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손님 3분 모시고, 손님이 아니지 뭐 오늘 토주대감 3분 모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방송 많이 하시죠? 지금 모 팟캐스트를 끝내고 막 달려와서 또 팟캐스트를 하러 또 갑니다. 요거 우리 하고 또 끝나요. 70년대 80년대 남진나무나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방금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남진입니다. 나오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네. EJ 팟캐스트를 출연했는데 그거 1시간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대박이 났거든요.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안 하면 방송 진행이 안 되겠더구만. 수시로 정청래 얘기를 해. 네. 야, 그래서 봉도사가 나를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내가 심리적으로 많은 백그라운드가 돼야 될 텐데 참 미안했어요. 근데 앞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계속 좀 폄하하고 하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선거에 도움 많이 받았다. 네. 중요한 사람이다. 네. 뭐 그런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형수하고 둘이 술 먹다 울다가 뭐 자꾸 울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면회를 자주 갔거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뜬금없이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하고 그 정도야 내가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감동하면 어떡하냐. 나의 정치 일정, 역정, 의정활동 성적 이런 걸 가지고 감동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 박근혜 불량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를 내고 공개했죠.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기발했어요. 네. 박근혜 의원이 13년 7개월을 의원 활동을 했어요. 국회의원을. 나는 19대 지금 3년 7개월 했어. 법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 봤어. 13년 7개월 동안 달랑 15개. 1년에 1개. 박 대통령이 대표 발의. 네. 정청래 3년 7개월 동안 169건. 그리고 상임위 출석률 박근혜 의원 47%인가? 네. 정청래 96%. 본회의 출석률 97%. 국회의원 시절 이렇게 불량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안 하고 아주 일도 안 하고 불성실했으면서 지금 누가 어디다 대고 지금 국회를 안 하는 곳이냐고 공격하냐. 국회를 지금 계속 무시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공격하지 마라. 본인의 뒷모습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잘하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법안 발의를 그렇게 형편없게 적게 했다고 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한데 네.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감안돼야 돼요. 가만히 그 박근혜 의원이 네. 그냥 평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당 초선 때 대표들은 막 들어왔을 때 지도자가 아니었잖아. 그때도 불량해. 98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본회의 출석률이 몇 %였어요? 형편없지 그때도. 근데 누가 또 이러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나도 지도자다 지금. 예. 이제야 지도자잖아. 최고위원 나 지금 당 되신 지가 지도부에 몇 개월 있어. 됐다고 그러면 그러세요. 지도자야. 그래 최고 지도부죠. 최고 지도부야.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소개할 때 최고위원으로 몇 개월 소개드렸잖아요. 됐다고 그래. 최고 지도부 된 지가. 28 전당대회에 됐으니까 무려 지금 10개월이 넘었어. 그리고 그 노은 시간을 빼야죠. 네? 당직 정지 기간도 정지 있잖아. 기간을 빼야죠. 그때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어. 직은 유지했지만 뭐 업무가 중단됐지. 최고위원회 회의만 참석 못했지. 그래서 다른 건 다 했잖아. 알겠습니다. 현 최고위원이시자 미래 권력인 네. 정청래 의원이었고요. 자,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당명이 이제 공모가 이렇게 3,000개가 나오면서 제 할 일이 너무 바빠져 갖고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이쪽 일이 너무 바쁩니다. 당면 공모 그럼 이제 마감한 겁니까? 공모는 마감이 됐는데 네. 저희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기자들이 전화해서 빨리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당명을 바꾸는 빠르는 거. 제가 2월 1일로 해놨는데 이건 정말 제가 아니면 그 시간에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슨 이름 하나 만드는데 그렇지. 당명 왔으면 골라서 얼른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구절절 설명을 했죠. 이제 시작도 국민이 만드신 거고 마무리도 국민이 한 것 중에서 국민들이 고르게 할 거다. 그래서 시간은 누가 뭐래도 2월 1일 이전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쨌든 손 위원장님 앞에 지금 A4 용지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거 다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하신다는 이거 거. 이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몇 개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온 게 한 2,800 몇십 개 들어왔다가 마감 그 언저리에서 마지막 날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네. 그때쯤 해서 한 3,200개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중복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네요. 토탈 3,200개. 그거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네. 좋은 이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네. 그 당명 이야기는 이따가 좀 다시 합시다. 네네네. 예, 하고 자 그리고 위기의 남자. 위기의 남자 진성준 의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저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신을 이 시대의 참 방송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 주로 팟캐스트 방송이니까 언더그라운드 방송인이구만요. 아니 나는 네. 지상파, 종편 하루 종일 나와요. 예, 막 두들겨 맞으면서 네. 인터뷰는 안 지금도. 나가고. 네. 지금도. 저는 지상파, 공중파, 텔레비전, 라디오 할 것 없이 또 종편에서 인터뷰어로 와달라라고 끊임없이 호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언더그라운드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 온더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온그라운드. 온그라운드 방송인 근데 진성준. 진성준 의원 있잖아.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모든 라디오 있잖아. 아침 예. 방송 인터뷰를 다 요청이 와요. 네. 제가 다 거절을 해. 그래서 진성준 의원한테 가는 거야. 그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진성준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성준한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추천을 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네. CBS 뭐 요즘 KBS, MBC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좀 어려움에 처하고 내용에 있으니까 예. 자꾸 이렇게 분열 유발적 방송을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위원이 하면은 더 이게 폭발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잖아요. 제가 진짜 핸드폰 다 꺼놓고 안 받고 했어요. 근데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분열 유발하는 발언하라고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진성준 의원이 이제 가서 수습을 잘 하라고 잘 했더니 하셨죠. 예. 수습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그 위기의 남자다 왜 그랬냐면 그래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아니 그게 보이니까 씹는 것 같아. 새정치의 뭐 원외 소장파들이라고 이게 뭐 원외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뭐 이분들이 이제 일부 당직자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문 대표 측근들을 잘라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나 언론인들이 예상한 게 그 잘라내라고 한 대상이 최재성, 진성준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본인도 듣고 계시죠. 예, 그렇게 듣고 있고. 저도 있어요 가끔. 손혜원도 보내라. 손혜원 위원장을 보내라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나가는 사람들이지. 이런 전문가를 어떻게 모셔온다고? 이러더라고요. 진성준을 보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 아 좋았어 그거. 아 공격을 아주 잘했어요 지금. 네. 그러면요 저도 최고의 공격수의 한 사람으로 제가 방어의 길이 없네. 평가받고 있죠. 아 근데 진성준 의원은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저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는데 누군가에게는 분풀이를 해야 돼. 근데 시야에 나타나. 그럼 바로 이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비주류에서 뭐 안철수 의원 측근의 발언으로 네. 최재성 진성준을 찍어내라 이런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두 사람이 탈당 잘못해서가 직전에. 아니라 네. 지금 분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데 자꾸 시야에 나타나 이렇게 방송인이 두 사람 나와가지고 말 없으면 또 문 대표님이 또 아무도 없이 혼자 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죠. 최재성 진성준이 그 역할을 안 하고 딴 사람이 했다. 또 지금 그 사람도 그 사람은 그렇죠. 또 그렇죠.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왜 자기들은 그렇게 떼지어 다니면서 왜 문 대표님 옆에서 누가 일 좀 할라 치면 그러죠? 그러니까 문 대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오라는 것은 문 대표 내려오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오른팔 왼팔 다 잘라서 수석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절대 진성준 의원이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누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니, 절대 절대 그러면 안 안 된다는 나가죠. 게 반문재인 네. 재단의 희생양인 거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계셔줘야 다음에 또 흔들릴 때 막아줄 수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해. 그래서 아예 피 흘리고 죽어. 네. 아니 네.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다가 너무 난리가 나갖고 얼른 내려버렸는데 이 두 사람 네. 얘기 나온 거 왜 정청래 얘기 안 나오냐고. 누가? 왜 정청래를 그 호위무사라고는 얘기 안 하냔 말이지. 요즘에 굉장히 문 대표님 옆에서 문 대표님 편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진성준, 최재성은 찝는데 정청래는 안 찝더라니까. 발언을 자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찝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저는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난 그런 것 같아. 이건 건드려봤자 골치 세게 아프니까. 물어뜯으니까. 아니 나는 건드리면? 나는 빈 빠져도 한 방이잖아. 내가 휘두르는 주먹은.
근데 진성준 의원은 세게 쳐도 좀 덜 아프잖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게 지난번 이재명 시장님 아침에 회의 때 오셔서 나랑 그 옆에 방에 들어가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나같이 해야 아무도 다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뜯지 않는다는 물어뜯지 얘기지. 않는 거지. 강력하게 대응을 다시 그러니까. 해줘야. 근데 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 지금 정도 강력한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좀 나가긴 누가 나가고 그러니까 누굴 내쫓아. 어디 이재명 누가 시장도 내쫓지. 그런데 저도 있잖아요. 네티즌들이 저한테 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모욕적 인신공격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경찰에 고발한 게 한 100명 돼요. 그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정미용 씨인가? 그분도 예. 한 번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트위터로. 그럼 내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귀찮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렇대요. 그쪽 사람들이 아우 정청래 건드렸다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아우 시끄러우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저의 인품에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알겠어. 같고요. 그냥 알겠어. 미친 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다. 홀로다. 나는 그러나 불의에는 경로한다. 소주는 진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한테 고맙다는 의원들이 많았어. 자기들 공격 안 해줘서. 그래서 내가 좀 물밑 대화를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누군지 그래요. 알겠다.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뭐 재성 진성준을 찍어서 나가라고 하신 분들 몇 면을 보면 강희용,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이철희, 박용진 이런 분들 다 허영, 원외구나, 다. 서양호 다 이런 분들 내가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 것 자, 같은데. 예. 최재성, 진성준은 문재인을 지키세요. 그런데 최재성, 진성준은 제가 지킵니다. 아, 근데 걱정되는 게 진성준 의원이 내가 계속 있는 게 또 문 대표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본인이 그럴까 봐 걱정이 좀 돼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근데 진성준은 그 정도로 비겁하거나 비양심적이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다 죽을 거야. 벌써 한 사람이 전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최재성 본부장이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떴죠. 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도 다 그 사실이냐고 확인 전화가 오던데 이를테면 이제 드디어 주류의 살신성인이 시작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육참 골단이 시작됐다. 그렇죠. 비주류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당 수습책들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쏟아져 오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이른바 양산 구상을 하러 당무를 이틀 쉬고 뭐 사실은 이틀 못 쉬었죠. 네. 하루만 쉬시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을 수습하면서도 새롭게 체제를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1차적 조치가 어쩌면 당직 개편이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뭐 최고위원은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지켜지되 그 밑에 실무 집행을 하는 당직자들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이른바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내 여러 세력들을 고루 안배하는 당직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5 본부장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사실은 지금 절반밖에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 본부장 안 나온 안 나오고 본부장이 있고 많고. 정책위 의장도 뭐 사퇴를 해버렸고 심지어는 원내대표까지 지금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그런 분들은 총선 준비 체제를 갖추고 당의 전열을 갖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찍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자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만 골라내는 게 아니고 반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아니죠. 새롭게 탕평 인사를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당직 개편이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하다면 저는 완전히 이번엔 능력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적재적소의 인물 배치. 네, 나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대표께서 꼭 우리 당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뭐 유임시키거나 재기용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그리고 가는 게 뭐가 좋지 않은가.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2015년도 문재인 대표가 가장 잘한 인사가 손혜원 위원장 영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그분을 당직에 배치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필요하고요. 외부 사람으로. 쇄신했다, 그럼 더 혁신했다. 좋죠. 그것은 사람의 새로운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도 좀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대표께 강력하게 진언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다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당직 개편보다는 그 지금 총선 기획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런데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선 기획단과 별개로 이를테면 당직 집행부가 그대로 있으면 일이 중첩되기도 해요. 총선 기획단 내에도 이를테면 전략, 뭐 조직, 총무, 홍보 이 다 편세되어야만 하고 이들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어차피 실무 당직자들을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총선 기획단과 기존의 당무 집행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가계부채 특별위원회 하면서 사실상 인재 영입 1호다 한 이현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 내용 때문에 조명을 덜 받았어. 네. 그분이 참여연대 민생본부장이었어요. 네, 네. 그 참여연대에서 민생본부장 정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재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도 이제 오늘 또 그분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우리 네. 가계부채 특위 자문위원들 모여서. 근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막 아나운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말을 하는데 네. 진짜 많은 걸 알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재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해 놓고는 뭐 친노니 뭐니 하면서 찍어가지고 개파로만 몰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죠 외부 인사를. 이런 공격은 자제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으니까 문재인 대표 편이다. 그러니까 친노다, 친문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낙인 찍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죠. 예. 저한테도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가 대놓고 친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널 불편해한다. 근데 손혜원 위원장은 친문이 아니에요. 친김이지. 김은 누구죠? 친김정숙 여사. 친구잖아. 근데 저 하나 질문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정책 그 본부장 같은 사람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들 수 있어요? 정책위원회 의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상 근데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원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현역 의원이어야만 원내 여야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입법 같은 것들 처리할 때는 그러면 현역 의원이어야 하고 정책위 의장은 그런데 그 외에 총선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그렇지. 정책 공약단 같은 데는 외부 인사들이 가능한가요? 들어오고 당연하죠. 괜찮죠. 가능하죠.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외부 인사들한테는 제대로 그 적정하게 그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접을 하나요? 정치인은 그런 걸로 보수를 지급하는 적은 지금까지 없죠. 안 해왔죠. 전 참 이상해요 그게. 저는 물론 줘도 안 받을 건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분들 나중에 데려오려면 돈을 줘야지 그렇죠. 좋은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돈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는 거죠. 예? 비례대표로 영입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서 그 새로운 시도였죠. 그래서 박사님 한 분을 공채로 네. 뽑았죠. 네, 그 이 이야기가 이제 위기의 남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이고. 그 입장평을 좀 해주세요.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인사, 호가호위하는 인사 이렇게 어떻게 찍혔으니까 본인은 입장이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호가호위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 뜻대로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 여우가 호랑이 짓을 한다가 호가호위 아닙니까? 그럼 호의호식은 했지. 호가호위를 한 적도 없고 호의호식. 호의호식도 한 적이 없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아니야, 음식 먹지 가난하게 않았어? 그 살았어. 문재인 대표가 저한테 양복 한 벌 사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호가호의도 아니고 호의호식도 아니다. 호의호식도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호위무사라고 하면 제가 호위는 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문재인의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렇죠.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호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직자거든요. 그렇지 하셨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셨을 테니까 지금 어떻게 하여튼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진성준은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와서 봤을 때 그 뭐 최고위원 계시니까 뭐 제가 얘기할 때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할 거예요. 도대체 회의를 하는데 문 대표님이 이제 어떤 안을 내세요. 뭐 이걸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도 그 얘기를 받아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또 하면 다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나 혼자서 야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저분이 저렇게 힘없이 이 안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 저는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두 달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는데 어떨 때는 나중에는 문 대표님이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들어오고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자꾸 반대만 하느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참 이상하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최재성 의원이나 지금 이렇게 진성준 의원 같은 분들이 앞에서 이 문 대표를 도와주는데 솔직히 이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총무본부장이 뭐 총무 일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분 될 때도 그렇게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 그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안에서 본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뭐냐 하면 제 느낌엔 그냥 그나마 옆에서 문 대표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잘라버리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좀 언젠가부터 네. 안정이 좀 됐죠. 근데 두 사람이 돕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시점이 정청래 최고위원 아이, 그만해. 이 이후로 좀 안정이 됐지. 솔직히.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어쨌든 방금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오늘 최고회의 있었죠? 네. 네. 오늘 최고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2달 가까이 당내 내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측의 물밑 조정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중재를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풍이 잦아들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흔들기가 지속됐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힌 대통령 후보직을 내어놓으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찢어진 민주당 깃발이라도 내가 그것을 잡고 빗바람 몰아쳐도 당을 지키겠다고 뚜벅뚜벅 길을 갔고 결국 정몽주 의원이 노무현 의원을 버렸지만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역사적 교훈입니다. 지금 당이 어렵습니다. 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라도 이제 그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서 흔들리고 있는 당을 수습하고 당의 단합과 당의 갈 길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 제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 맞습니까? 네. 오늘 했습니다. 마지막 그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서 흔들리고 있는 당을 수습하고 당의 단합과 당의 갈 길을 위해서 모든 것 바치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한 2달 동안 자제하고 하면서 정말 발언을 했다면 아마 또 폭풍이 일어나고 막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나 혼자는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 지지자들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당의 내용을 수습하는 데는 결국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해본 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역시 결과는 이제 탈당으로 이제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두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개인이 좋아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당대표가 문재인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키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당의 중심을 잡고 더 이상 흔들리는 당은 내 못 봐주겠다. 그래서 나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런 분위기로 당을 쇄신하고 일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발언을 할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시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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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말씀인데 당심이 지금 흐트러져 있잖아요. 예. 그 당심을 추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틀간의 휴식 후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신의 이른바 양산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거 초기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12월 3일 날 이제 문재인이 책임지고 당의 혁신을 추진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반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굳어지셨죠.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양산구상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봅시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상하건대 탈당을 할 때 뭐 동조 탈당이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내일 합니다. 내일 해도 몇 명 하겠습니까? 어쨌든. 3명 합니다. 세 사람.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주를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재인 내려와라고 여러 채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분란을 조용하게 무마시키지 못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있을 때랑 뭐가 차이점이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속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꾸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이제 그 임팩트가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며칠만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다. 관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히네. 최고위원 하기 전에 문 대표한테 살짝 귓속말로 해줬어요. 어떤 이런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대응하지 말고 좀 며칠 있다 보면 안 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총할 때 진성준 의원도 느꼈잖아요. 확실히 톤다운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 이 진짜 나타났다 팬들을 위해서 좀 공개를 하자면 일요일 날 안철수 전 대표 탈당하고 곧바로 3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라도 우리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 네. 그래서 조기에 당을 수습하고 최고위원회부터 1심 단결해서 당을 지키자.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우리 성명을 내자. 그래서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김성수 대변인이 바로 브리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습 국면으로 이제 최고위원회도 이제 들어갔죠. 어제 오늘도 그래서 딴 목소리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그 모 의원하고 제가 만났는데 그 모 의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말씀하시기를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이제 집을 나가셔서 이제 혼자 남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도록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다들 웃고 그러면서 계세요? 더 좋은 새엄마를 모셔와야 된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아버지랑 그냥 살겠다. 아니 아버지 남은 아버지를 위주로 우리 가족들이 아빠 너무 불쌍하다. 똘똘 뭉쳐 나가자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비주류에서 원하고 있는 문 대표가 내려와라는 얘기는 사실 문 대표가 내려오는 순간 저는 정말 내년 총선을 끝장난 정말 네.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죠. 정말 개 박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보고 카오스라고 그래요. 혼돈 상태. 네. 어. 카오스. 그렇게 되는데 뻔히 누가 봐도 뻔할 건데 왜 비주류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지금 계속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본 그래서 거예요. 일단 관성으로 한다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해오던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뚝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의원하고 그럼 앞으로 둘이 그런 것을 잘 조정하면서 당을 좀 안정화시키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분이 비주류의 수장격인 분입니까? 수장격인 분의 오른팔인격. 누군지 알겠네요. 예. 네. 방금 정청래 의원이 뭐 의총할 때 분위기가 달랐다. 많이 톤다운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무 거부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만간 복귀 조만간 복귀할 것이다. 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복귀를 시킬게요.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하고도 며칠 전에 이제 탈당 전일인데 이제 본회의 있는 날 며칠 전에 그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듯이 둘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조경태 의원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문 대표 이제 그만 좀 공격해라. 그리고 총선 잘 치러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 대표 공격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조경태 의원 이게 조정을 하고 있어 지금. 조경태 의원이 끊임없이 안철수 전 대표 보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계속 네. 얘기했어. 근데 네. 왜 이번에 같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조경태 의원도 신당 추진 세력의 한 사람이었어요. 박지원 의원이 당내에 무슨 분당 흐름이 계속 있다고 그러면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저 조경태 의원을 꼽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저 공석이 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나요? 네, 예. 그래서 뭐 자제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실히 위기감이 우리 당내에 있습니다. 그간에는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막 탈당이라고 하는 배수진을 막 치면서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막상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나니까 이러다 공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이 우리 의원들 전체를 엄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막 공격을 하려다가도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 뭐랄까 강도나 열도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팍 식었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에게도 혹시 불이익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분열 세력으로 낙인 찍히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좋지 않죠. 네. 그래서 또 자제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 얘기 하는 건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뭐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다들 뭐 여당 성향 사람이든 야당 성향 사람이든 안철수 대표 탈당으로 내년 총선은 새정치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들 하더라고요. 네. 나 혼자 이해할 수 없었어. 나 혼자 계속 반대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좀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명분과 실리가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명분은 뭐 다들 아실 테고 실리는 왜 없냐. 안철수 의원이 혼자 나가서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을 꾸릴 수도 없을 뿐더러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절대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3의 정당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절대 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국민들이 선택할 때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 세력에 표를 줄 것인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2번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네. 그렇게 1대1로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 문제에서도 안 의원의 탈당은 절대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이제 1대1 싸움이 진정하게 됐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전제는 있죠.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당내에서 당대표를 흔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선거 때 정의당하고까지 연대 이런 것도 생각해봐서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뭐 제 입으로 잘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본인은 못 하시겠죠. 근데 예. 제가 냉정하게 선거라는 것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듯이 너무 큰 크게 피해는 그러니까요. 예.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총선이 붙잖아요.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정당 지지율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뭘로 나오냐면요. 어떤 지역에서 역대 대통령을 누구를 찍었고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놀랍게도 네.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김대중 지지 세력, 노무현 지지 세력 합친 거 그것이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 성향은 투표율은 약간은 저하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야당 찍어서 뭐해. 뭐 정치 혐오. 네, 뭐 그런 그래서 거잖아요. 투표율 저하는 있을 수 있으나 투표 지지율 변화에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거꾸로 네. 얘기하면 실제로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고 있는 노무현 지지 세력의 이탈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요, 야권 성향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의 1위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높아요. 지지가 결집력이 높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면 흔들수록 그 지역구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를 수도권 의원들이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목소리 톤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 그렇죠. 일리 있는 그래서 말씀인데. 수도권에서 뭐 일려 다야 구도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의원이 정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그렇다면은 야권의 분열 프레임이 빠져가지고 어부지리로 여당이 이기겠지만 저는 안철수 신당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려 다야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 진성 의원 말씀 글쎄 주시죠.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들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노무현 지지 세력과 김대중 지지 세력 또는 안철수 지지 세력이 서로 힘을 합했을 때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분열되어 있으면야 어떻게 승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을 리는 없죠. 이렇게 된 것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고의 시나리오는 방금 진성준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네. 것이죠. 안철수 네. 의원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하는 건데 네. 그동안 사실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분란하고 싸움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당내의 비주류가 그렇게 계속 남아가지고 대표를 흔들고 그래서 당이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그냥 스스로 침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네네.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제1야당 바깥에 범야권 세력이 난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당장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당, 거기에 안철수 신당까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야권 인사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야권 신당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이합집산을 하고 교통정리가 되어서는 나중에 정립되지 않겠어요. 두세 개 정당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일여 다약 구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시금 야권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대1 선거 구도를 만들어야만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대1 선거구도 대단히 찬성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던 분들 그분들을 1대1로 만들려고 다시 연합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라도 그건 옳지 못하다. 또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이합집산에 대해서 정말 야권 이합집산에 대해서 지겨워하거든요. 오히려 선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 자기 라인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그래서 심판 반응이 낫다고 봐요. 이제 안 나갔으면 더 좋았고 1대1 구조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을 현재 스코어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고도한 정밀한 전략인데 안철수 대표가 탈당함으로써 투표율 저하 부분이 있어요. 네. 투표율 저하 이게 이제 A라는 측면이 하나 있죠. 네. B라는 측면은 뭐냐면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한 이후에 당이 1심 단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야당성을 갖고 갔을 때 거기서 얻는 플러스 효과 이게 B라고 봤을 때 B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안철수 대표는 일단 나갔기 때문에 그 이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네. 우리는 B 전략이 있잖아요. 네. 단일 대우로 좀 더 선명하게 강력한 야당다움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당 대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 이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나간 탈당의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해야 되는 네네. 우리의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옳습니다. 네. 제가 왜 정확한 그런 말씀 드렸냐면 너무 짜증나서 그래요. 다들 곧 내일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도 여러 군데서 떠들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럼요. 예, 한 거고요. 뉴스 프로가 너무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저의 장밋빛 전망이 맞으려면 당내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드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치 단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대표 최고회의에서 문 대표 발언이 아까 진성준 잠깐 소개해 줬습니다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공천권 다툼과 당내 권력 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들은 결코 성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기득권적 요구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얘기를 네. 일주일 전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거야.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관성적으로 그냥 한 거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바뀌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 하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 위기의 남자가 슬퍼지니까. 그런데 위기의 남자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죠. 네. 오늘 당에 굉장히 정말 아주 기쁜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 온라인 신청 몇 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아니요. 입당. 입당. 예, 온라인 입당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7,500명. 12월 17일 오전 10시 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당원 가입 신청자는 2만 12명입니다. 아, 하루에. 어. 예, 예. 아니 저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에 여러 군데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봤는데 이제 입당해서 문 대표 힘을 실어주자. 그렇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놀랬어요. 예. 제가요 트위터를 날렸어요. 당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 온라인 입당 예. 문서 좀 날리라고 해서 네. 제가 날렸거든요. 네. 근데 보통 때 같으면은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정통 야당을 지켜주십시오. 2002년 대선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부당하게 공격하던 그때 노무현을 지켜주었던 국민들께서 또 나서 주십시오. 5분이면 한 큐에 입당 가능 하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예. 이것을 만약에 몇 달 전에 올렸으면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똑바로 해라 멋져라 하면서 욕만 들이게 먹었을 거야. 근데 이런 트윗이 지금 제 리트윗이 234가 됐고요. 그리고 이 멘션들이요. 다들이요. 눈물 감동 쭈루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0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굉장히 몇만 명으로 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지금까지 뭐 언론에서 떠들고 해서 뭐 당내 분란이고 어떻고 문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고 이런 것들 몇 명이 조장해서 그랬던 거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많은 야권 지지자들은 문 대표가 대표를 뽑혔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 중심으로 해갖고 나아가고 총선에 이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 멘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걸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당원 가입했습니다. 똘똘 뭉칩시다. 술 먹고 새벽에 가입했습니다. 바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폭주로 버벅대나 봐요. 버벅대요. 뭐 너무 많이 몰려갖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니까. 7,800명인가 조금 아까까지. 네. 오늘 권리당원으로 입당했습니다. 첫 투표만큼 설레는 첫 입당입니다. 뭐 술 먹고 가입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오후에 가입했다 전해라. 잠시 살짝 쿵 떨리더군요. 다 이런 멘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위기의 남자 진성준 의원도 곧게 계속 한 길로 여러 길 말고 한 길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흔들리지 진성준 의원 있잖아. 비바람을 더 맞아야 되겠어. 않습니다. 왜요? 단련돼야 돼. 그리고 징계도 한번 먹길 바래. 아 본인이 징계 후 단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징계를 성숙한 거지 관련된 게 아니고. 징계를 받고 나서 많은 있잖아. 변화와 성찰 그럼요. 이런 게 일단 있었어.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조용해졌잖아. 많이 성숙해졌죠. 그것만로 대단한 왜냐면 거죠. 이제 나도 이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지. 이런 시련이 없이 어떻게 큰 정치인이 되냐. 네. 그래서 징계를 반드시 총선 전에 먹길 바래. 아 그러지 마요. 네. 악담이야. 아유, 어쩌면 진성준 의원 비바람 뚫고 재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당명 국민 공모 문제입니다. 그 창당 60주년을 맞아가지고 기념사업 일환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대의원들 한 70%가 넘었죠 그때? 바꿔라. 73%. 13%가 네. 바꾸라 그래서 바꿨는데 3천 건이 넘는 게 접수됐는데 주요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뭐 민주, 국민, 경제, 민생 뭐 이런 수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역시 민주가 가장 많군요. 민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민주당. 예, 민주당으로 하자는 게 한 40여 건이 들어왔고. 근데 지금 법적으로 민주당은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되고 복잡한데 그걸 뭐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의적으로. 새정치 민주당이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한테 맞습니까? 많은 그걸 요청이 쓰려면 들어왔어요. 한 5석을 그쪽에 내줘야 될 거야.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 경제나 민생에 관련되는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경제민주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위에 붙는 거죠. 무슨 경제민주당. 통합민주당 이렇듯이.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걸 분류를 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당명 후보안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행간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전체적인 이제 지표를 보면은 보고 방향을 제가 오늘 최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드릴 거예요. 마지막 후보안이 방향이 다 다른 후보안 중에서 제일 그 키워드에서 제일 좋은 이름들을 내놓고 이거를 이제 결정하시게 할 건데 국민들과 같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민주당이 가느냐, 민주당으로 가느냐, 민주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국민으로 가느냐, 그 세 번째가 경제로 가느냐,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그 기타, 통일 뭐 이런 것들이 네, 쭉 나오는데 있겠죠. 가느냐, 그 다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순우리말, 새누리당 같이 네. 이게 순우리말로 가느냐 이렇게 방향을 볼 건데 과연 이것이 마지막에 국민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 그 방향을 정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에 당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이 둘로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네. 투표는 네. 이 당원들하고 그리고는 이제 국민들하고 네. 저는 이제 네. 지금 우선 드는 생각은 민주, 국민, 경제 이걸 가지고 단어의 조합을 하면 기존에 썼던 당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민주, 국민당, 그럼 민국당 옛날에 있었어요. 네, 네. 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저는 경제가 직접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순수한 우리말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좋은 생각인데 근데 새누리가 지금 그런 이제 새누리 아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점을 해버려서. 예. 그러니까 당 이름이 뭐 여당과 야당이 둘이 똑같이 순우리말로 된 뭐 세자 네자짜리 당이 된다. 그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언제 이제 이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당명은? 마지막 우리가 이 새로 당명을 발표하는 이제 이 날이 2월 1일로 보고 있거든요. 2월 1일요. 그러려면 늦어도 1월 10에서 15일 사이에는 당명이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네. 이거 좀 명함 가지고 뿌리려면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지금 갖고 해야죠. 아, 그래야 되는데 네. 하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절 못 저는 맞췄어. 하루라도 빨리 당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 하자 그랬잖아요. 7월 3개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끝내려면 7월 달은 제가 당무 정지된 상태였어요. 그 제가 9월 달에도 노래를 부른 게 3개월 걸리니까 좀 빨리 시작하자. 그때 계속 안철수 의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계없이 제가 안철수 의원님하고 그 정보지키기위원회를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잖아요. 제가 4번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이름을 제가 내는 이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고쳤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어느 기자한테 자기가 너무 기분 좋게 그 전문가하고 일하니까 확실히 다르다라고 했대요. 네. 저도 아주 너무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의 마음으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들고 제일 먼저 안철수 의원한테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네. 올라가서 안 의원님 지금은 너무 길고 이러니까 한번 제가 고쳐보는데 자문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9월 달에. 네. 근데 그 일을 이제 아무도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심 걱정이 된 게 연말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9월엔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다 지나고 12월 7일 날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지금 와서 빨리 해달라고 하면 이건 졸속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 그러면 늦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2월 1일을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을 지금 그럼 한 달 3주 만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보도록 하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제가 발벗고 나서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완성도 있고 사람 누구나 다 그 균형감 있게 마음에 들어하는 이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2월 1일까지는 조금 답답해도 4월 참아주세요. 13일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2월 1일은 너무 짧은 기간인 네. 거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뭐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돼가지고 네. 그거 뭐, 새누리당은요. 새누리란 이름을 2월 13일인가 4일날 바꿨어요. 네, 두 달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좀 거울을 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이름을 좀 선택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총선 승리에 좀 도움을 많이 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동남아 또 순회 공연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좀 네, 비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언더그라운드 방송인이 무슨 하여튼 오늘 최고위의 발언 너무 멋있었어요. 어떤 발언? 박근혜. 박근혜도 그렇고 네. 앞에서 눈에다가 아주 힘을 주고선 하는 그 결기들 보이고 아 정청래가 이제 얘기를 좀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잘하도록 웬만하면 하겠습니다. 칭찬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정성래 의원님은 또 뒷 일정이 있어서 예. 오늘 부득이하게 일찍 가시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는 바빠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저 손혜원 위원장님이 오픈하자마자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당원 가입을 해주셨다고. 사실 우리 저 진짜 나타나서 여러 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 이거 좀 클릭 몇 번으로 당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연회를 최고위원회 시작하기 직전에 가졌습니다.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인터넷 모바일 시대로 발전한 지가 한참 전인데 정당에 가입하는 것만큼은 본인이 직접 입당 원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시도당을 찾아가서 제출해야만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이게 정당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내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야 된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렇죠. 인터넷으로 수천만 원도 송금하고 하는 시대에 입당원서 하나를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 너무 시대착오적이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정당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당법 규정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네. 근데 바꾸면서 그전에는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입당이 가능했는데 이 공인인증서를 입당하는 데 다 써가지고 본인을 인증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어서 그렇죠. 간단하게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공인인증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본인임을 인증받으면 입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또 PC에서도 입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한국 정당 사상 최초입니다.
새누리당도 이렇게 하지 못했고 못하고 있습니까? 곧 하겠죠. 곧 따라서 할 겁니다.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당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금 문용식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주도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네. 문용식 위원장도 이 PC나 IT의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이죠. 전문가인 사람을 모셔오니까 이런 일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또 더 오늘 좀 붙였는데 오늘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홈피가 새로 새롭게 만들어진 개편됐죠. 홈피가 오늘 오픈되었습니다. 개편됐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좀 가보셔서 새롭게 바뀐 새정치민주연합 훨씬 편해지고. 홈페이지 좀 보시고요.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싶으신 분, 또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를 바라시는 분들 당원 가입. 위기의 남자 진성준을 구하고 싶으신 여러분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원 가입할 때 한 달에 1,000원이면 된다면서요? 네,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때는 한 달 1,000원의 당비를 내셔야 네네.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일반 당원이 되겠다. 당비를 내지 않는. 그러면 당비를 내지 않는. 당비 없어도 당원 됩니까?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권리 당원이랑 그냥 당원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요. 권리당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각종 당직이나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최고위원 뽑을 수 있어요? 최고위원도 뽑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일반 당원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당직이나 공직 후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뭐 투표권이 있습니까 혹시? 네, 투표권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일반 당원의 당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네, 않아서 그렇죠. 네. 뭐 이를테면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지 못하고 뭐 여론조사식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투표권을 준다든지 뭐 이래 왔지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으로 입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 당원 가입 페이지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뭡니까? 당원 가입 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홈페이지도 함께 개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제일 공을 들였던 게 과거 정당 우리 정당의 전신들의 정당의 자료들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 자료들.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뭐 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뭐 쭉 복원을 했는데 맨 처음부터 다 복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의 역사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더 수집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다 복원해라.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보내주십시오. 네, 저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성준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우리 위기의 남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호위무사인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아까 뭐 나약해져 있느니 뭐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나약해져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손혜원 위원장님은 많은 불만도 가지고 계시고 왜 전략기획위원장이 저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생각도 시다, 하실 이제. 텐데 저는 사실 당내에서 강경파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오. 저 강경파 아닌 줄 알았거든요. 너도 아닌 줄 알았어요. 합리적 강경파, 합리적 강경파. 맨날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대표께 당의 전략을 진언하고 건의할 때 언제고 한 번은 큰 싸움을 벌여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거는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 기회를 한 번 잡게 되면 대표님 주저하지 말고 싸웁시다.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나 또는 사안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일대 회전을 벌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일대 회전을 벌일 두 개의 계기를 만난 겁니다. 당 바깥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그랬고 당 내부적으로는 이 혁신전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표 흔들기와의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행정고시를 통해서 강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승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표 흔들기가 이제 정점에 왔기 때문에 대표께 강경하게 대응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고 건의했는데 대표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받아들이세요. 얘기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그 잠깐의 그 갈등이나 그 고민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보이게 딱 받으세요. 그냥 네.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문안박
공동 지도 체제를 구축하자라고 제안을 조선대 특강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답변을 했는데 그거 못 받는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한판 겨뤄보자. 전당대회 하자 이랬지 않았어요. 이때 문재인 대표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하고 함께 회의를 했는데 대표께 이걸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혁신전대 못 받는다. 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대표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 발표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12월 3일 아침에 제가 7시 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전대가 어떻게 부당한지 뭐 아주 단적으로 총선을 3, 4개월 앞에 놓고 전당대회를 연다라고 하는 거는 공천권 전쟁이 벌어진다. 사생결단식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표께서 똑같은 취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잘 맞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표께 그랬습니다. 대표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충심으로 대표님을 보필하면서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쪽에서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진성준 의원이 했던 그 건의 같은 거 사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 똑같이 건의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계속 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저도 무슨 뭐 호위무사가 되는 거고 뭐 호가위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공격받는 것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네. 어제 제가 진성준 의원님 그 어디야 지역위원회에서 강의했어요. 네. 그래요? 핵심 당원들을 상대로. 아우 저는 진짜 외부 강의 다 끊었는데 요즘에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날 저 네. 수원 가서 강의해달래요. 크리스마스 날. 아 나 진짜 그럼 거절하셨어야 되는데 누가 아니, 요청했어요? 저기 경기도당인데 예. 제가 이제 그걸 다른데 어디도 제가 강의를 안 가는데 이 당에 들어와서는 제가 가서 이분들이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용기를 이기는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웬만하면 제가 다 가요. 부산에도 좀 와달라서 가겠다 그랬는데 그 진성준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가 사실 지옥이에요. 너무 바빠요. 출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갔어요. 어제 오후에 네. 네, 어제 오후 2시에. 갔는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우선 나이대가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아무 이게 선입견이 없이 딱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딱 한번 하거든요. 네, 직관으로. 네, 직관으로. 근데 그 나이대가 이렇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쭉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네. 보통은 젊은 사람들만 있거나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앞에 이제 할아버지 마치 어버이 연합 같은 사람들이 원로 있죠. 당원, 예. 고문들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분들도 눈이 다 살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그 사무실 안에 분위기도 되게 독특했어요. 나름대로 막 모양도 내고. 아니 사무실 분위기 좋으면은 보통 선거에 승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어제? 네, 뭐 우리 당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정말 유익한 강의였고 또 손혜원 위원장님 우리 방송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네. 넘치시는 분이지만 거기서 정말 전문가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싹 유감없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막 신심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게 믿어야 되거든. 예. 그런데 그거 하시고 또 오후에 저녁에 토크 콘서트 가신 거예요? 나 어제 내탕이었어요. 근데 제가 토크 콘서트를 계속 지금 국정교과서 네. 이 저지를 다니는 이유가 뭘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홍보를 하려면 좀 얘기하려면,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당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 저지에 제가 홍보를 나름대로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도종환 의원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들 이렇게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 심용환 선생을 제가 꼭 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갔고 그 학원 선생님. 네. 근데 그 학교 선생님, 역사 선생님도 대단하시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어제 토크 콘서트가 2시간이었는데 네. 그 시작 전부터 오셔가지고 다 듣고 가시더라고. 네, 네. 왜냐하면 저는 가서 아니면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도 또 새로운 사실들도 알고 이 작가님이 그런 방송 하나 하시면서 계속 지식을 늘려서 점점 눈덩이 같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그렇듯이 저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또 갈 거예요. 아유. 3번 다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 예. 강서가 갑을 2개 지었구죠. 네. 뭐 또 나눠져서 3개로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현재까지는 2개인데 예. 이 강서 가불이 다 위험하다. 그 신기남 의원 같으면은 뭐 아들 문제도 있고 네.
또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진성준 의원이 나갈 곳인데 네. 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인가요? 네. 이번에 한번 3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탄탄하게 다져놨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탄탄하게 상대편 그 후보는 다져난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 우리 후보를 흔들고 있으니까 이거 여기도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네. 가부를 다 뺏길 수 있겠다. 아, 예, 뭐 그래서 걱정스럽고 또 그뿐만 아니고 야권이 또 분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총선 때 김성태 의원과 우리 당의 김효석 의원의 표 차이가 870표 차이였어요. 간발의 차였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그 김성태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김성태 의원도 뭐 진성준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우리도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 있을 것 정도보다 같아요. 더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있을걸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방송을 누비면서 그렇지. 진성준이 지금 완전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완전 대표 선수로 나오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더 겁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우리 지역구에 누구 나온다고? 아 비례 초선 진성준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완전히 다, 그냥 당하고 대표 스타가 됐으니까. 뭐 호위무사니 뭐라면서 게다가 또 방송에 막 잘생기고 나오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하고 종편으로 뭐 지상파로 그냥 누비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래요. 겁나겠어요. 한쪽에서 흔드는 세력이 있으면 우리처럼 있겠다 도와준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밖에서 온 사람이라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죠. 잘 인지도 모르는- 싸움도 있을 수 인지도에서 있죠. 그 예.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성준 의원님 같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 많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예.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 전략 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좀 해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좀 대포럼이 돼야 되거든. 네. 어느 한 부분을 확 키워서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본인이 이제 상품 가치를 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뭐 굉장히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왜 뭐 강용석 전 의원이 나는 대한민국 어디 나와도 이긴다 이런 말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인지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 입으로. 근데 왜 마포에 안 나온대? 마포에 좀 나오라 그러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해 자기가? 그러니까 말이죠. 용산에 나온다 그러죠. 영상에 나온다 그러죠. 네. 그거는 뭐 이제 근데 용산이 그 강용석 의원이 만약에 용산에 나온다면 용산은 우리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그렇죠. 기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진영이라는 분이 너무 오랫동안 굉장히 그 큰 지지도를 갖고 용산에 군림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강용석이 온다는 거는 이 청와대에서 이 진영을 쳐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진영의 그 표들이 많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게다가 강용석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 전략이 네. 용산에 우리도 적당히 인지도가 있는 이런 사람 하나가 나가주면 전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강용석이 나오면 새누리당은 한석. 용산 안 나가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용산 구민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석 얻으려다 저 열석 이룰 수도 있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헛발질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용산에서 10,000표는 얻어드릴 수 있는데 안 가시겠어요? 왜 그래요? 조준하면 만날 뭐 안동 가라 그러질 않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 진성준 뭐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짐 계속해서 지켜 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정선 의원이 먼저 간 관계로 손 의원이 묻고 진성래 정청래 진성준 정청래 답한다. 요 시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생략하기로 오늘 하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네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죠. 네네네네.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1부, 2부를 나눠서 2시간을 방송합시다. 네네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한번 월요일 날 그렇죠. 한번 청취자 올라가는 여러분들한테 걸로. 네. 많은 것 좀 들려드리도록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당 안의 사정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그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당원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론을 좀 활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발 하나로 뭉쳐서 당이 하나로 뭉쳐서 총선에 대비해달라 이런 여론을 여러분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